나는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 저 사람을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기본적으로 계획살인이다. 어머니 앞에서 딸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사전에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살해하는 행동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범죄자의 마음속으로 걸어들어가 사건을 새롭게 추적해보는 시간, 마인드 헌터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마인드 헌터 오윤성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연일 화제가 됐던 모녀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래아 씨. 이게 이제 2024년 3월 25일에 경기도 화성 동탄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26세 김래아가 그 자신의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흉기로 공격을 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는 이제 중상을 입힌 그런 이제 사건인데요. 어머니 앞에서 딸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고, 어머니가 왜 거기에 왔느냐라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김래아가 너무 폭력성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른을 좀 이렇게 끌어들인 거죠. 네네. 어머니에게 이제 도움을 청해서.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김래아가 뭔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여성이 그런 불안감을 느꼈겠죠. 예.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헤어지는 결별 서류를 좀 작성을 해야 되겠다. 추정컨대 그 안에는 뭐 네가 다른 것으로 협박을 갖다가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오피스텔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공격을 한 그런 사건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미리 계획하고 이랬을 상황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우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내키진 않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뭐 나는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 저 사람을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하고도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봅니다. 마음에 준비가 없이 사람을 갑자기 살해한다.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술을 먹고 거기에서 갑자기 뭐 말싸움이 붙어서. 말싸움이 붙어서 감정 싸움이 있어서 옆에 있던 칼로 뭐 살해했다. 그건 우발이죠. 그러나 이거는 이미 그 이전에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의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또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을 했고 우발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전에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전에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동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심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상실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래아와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과연 이 김래아가 이 여성에게 뭘 요구를 했는가라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네. 레깅스 같은 거, 반바지 같은 거 착용하지 말 것, 흰옷 입지 말 것, 팔로우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많아. 좋아요 누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눌렀을까?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래아 씨 입장에서는 중요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과 자신감이 없는 없죠. 자격지심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외부에 있는 제3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 불특정의 다수의 사람들로부터도 상대적인 경쟁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끝없이 자기 스스로 그걸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숨이 막히는. 숨이 막히겠네요. 예. 이전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이런 것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친의 상황도 대동소이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추론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결별을 선언하는 것은 괜찮아요. 네네.
근데 상대가 자기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떤 일방적인 그런 사고와 행동인데, 특히 이제 이 기본 포맷이 있어요. 만나고, 그리고 집착하고,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니까 결별 선언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 같이 옆에 있는 그 조력자, 어머니, 딸, 뭐 이런 사람들을 살해하는 뭐 그런 어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던 그 많은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외국과 같이 머그샷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2024년도 1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그런 그 제도의 첫 번째 사례로서 이 김내하 사건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래아 씨 사건이 왜 1호 사건이 됐을까요? 어머니 앞에서 딸을 살해했다는 거. 끔찍합니다. 아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사망을 했다 하면 모를까, 지금 살아 있는 입장이니까 아마 평생 동안 이 트라우마에서 헤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범죄 현장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꽤 수차례 공격을 했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고려가 됐겠죠. 이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단언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비장의 무기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나중에 대법원에 갔을 때, 무죄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공개 수배는 왜 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신상 공개를 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기타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죄를 판단할 때 죄 자체, 형사처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무죄를 추정한다는 얘기죠. 네. 혐의가 있는데 행정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처분 절차에 있어서도 아무런 죄가 없는 일반 시민처럼 대하라는 제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늘 얘기하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이게 계속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재판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공개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김래아가 이제 집행정지를 신청했었잖아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니까 법원이 기각했고요. 이게 아마 중요한 향후의 사례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머그샷을 찍을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회적인 그 공개와 관련된 논의의 발자국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잡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머그샷 공개법, 중요범죄 신상공개법에 대해서 한국의 필수적인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머그샷 공개법이 만시지탄으로 가는 그 마지막 그 과정에서 기사회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마인드 헌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거나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주제, 또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범죄자 심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헌터 이승우였습니다. 마인드 헌터 오윤성이었습니다. 가족을 살해했다. 나도 죽으려 한다. 아내는 거실에서, 두 딸은 작은 방과 안방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차도 2대고 외제차도 한 대 있었고 예금 잔고도 억대가 넘었고 생활고에 시달렸다라고 하는데, 이 미궁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삶을 리셋하는 수밖에 없다.